예, 요즘 정권 초에 말을 잘 못하면 떼거지로 몰려와서 야단입니다. 흔히 이제 문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형태에 대한 지적인데요. 사실 이런 바들은 문바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보수 진영에도 이런 바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좀 해야 된다 하니까 저한테 쏟아진 이루 말 못할 욕들도 역시 이런 것들의 일환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치가 선진화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 의식 수준이나 매너가 선진화되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깊은 생각 없이 얄팍한 지식과 이해관계로 한마디로 타인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이런 형태를 청산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자, 최근에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때 제가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었어요. 저도 찍어줬고 우리 지구당 사람들 보고도 웬만하면 찍어주라 했습니다. 후보로요. 그런데 제 지구당에 제가 생각할 때 함량미달이라고 보는 인물이 와서 감시를 하고 있어요. 노무현 측에서 보낸 인물이 와서. 제가 굉장히 불쾌했죠. 그것뿐입니까? 막상 되고 나니까 당에도 온갖 정치 낭인 건달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 회의에서요. 지금 홍위병처럼 이런 식으로 당을 끌고 가는 것이 옳으냐. 당을 바탕으로 대선운동을 해가야지 외부에서 밀려온 사람들이 당을 접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가 충돌이 생겨서 제가 당을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념과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수십 년 역사를 가진 정당을 접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탈당을 했습니다. 요즘 이런 부분 때문에 속이 상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한겨레 신문의 안수찬, MBN의 김주화,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그리고 미디어 오늘의 김도연, 이런 기자들이 흔히 문바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도배를 당하고 있고 또 대학의 강의에서 신율, 지금 뭐 TV에 나와서 평론도 하고 이 앵커도 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안면 인식 장애가 좀 있어서 사람 구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라고 발언을 했다가 이렇게 난리가 났고 또 고학설하고 전 신세계 고문을 맡으셨던 분이 또 이 최근에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떼거지로 사람의 발언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이런 풍토가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제 조선일보는 문바의 인터넷 홍위병 형태가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문바라는 문 대통령의 인터넷 지지 집단이 민노총을 적폐 세력으로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주 청와대가 박영철 변호사를 반부패 비서관에 임명을 하자 민노총이 노조 파괴를 한 회사의 변호인을 맡았다라고 비난하니까 이 문 대통령 인터넷 지지층이 달라들어서 민노총을 기존노조로 규정하면서 청산해야 될 적폐인데 벌써 정부 흔들기에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자, 그리고 한겨레가 이 한겨레 21입니까? 그 주간지에 문 대통령 사진을 올렸는데 밑에서 위로 찍은 사진인데 사진의 모양이 좀 이렇게 좀 우아하게 나오지 않았다 해서 대거 몰려가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에 안수찬이라는 기자가 이 문바들 다 한번 달라들어 봐라 하고 이 페이스북 댓글을 올렸습니다. 자, 여기 이 페이스북 댓글인데 제일 끝에
이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절을 온통 똥칠하겠다고 굳이 달려드니 어쩔 수 없이 대응해줄게 덤벼라 문바들, 이 글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한겨레 신문과 해당 기자 페이스북이 순식간에 욕설로 이렇게 메워졌고, 기자도 죄송하다 자숙하겠다 했고 한겨레 신문에도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런 행태들이 옳으냐? 최근에 또 김주아 MBN 기자가, 앵커죠, 그 문 대통령이 이 커피를 마시는 부분에서 일회용 컵을 들고 있다고 팀블러 같은 걸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환경에 좋지 않겠느냐 말을 했다가 난리가 났고,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씨는 회사 방침이라서 김정숙 씨라고 썼다가 또 난리가 났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김도영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이 꼽다고 좌표 찍은 뒤에 개떼처럼 몰려가서 1.4 해서, 즉 한 명한테 집중 사격해서 굴복시키는 시대면 언론이 왜 필요한가, 그게 파시즘인데, 그러면서 기자 사냥꾼들 그거 당신들 주인에게 부끄러운 짓이오 라고 글을 쓰니까 이 또 김도영 기자도 결국은 사과를 했고, 미디어 오늘도 사과를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사과를 했고요. 아까 말한 한겨레 신문도 덤벼라 문바라 했다가 한겨레 신문이 홈페이지에 독자 주주 시민에게 사과한다라고 하면서 송구스럽고 실망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하면서 양 기자를 징계했습니다. 요즘 걸리면 걸리는 대로 신문사나 언론이 사과를 하고요, 기자를 징계합니다. 자, 정말 무서운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한겨레나 오마이뉴스는, 미디어 오늘은 이 흔히 좌파 매체라고 불리우는 언론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런 좌파 매체들 힘을 빌어가지고 그렇게 가서 서로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중동 뿐만 아니라 좌파 매체도 자꾸 감나라 판나라 하면서 문재인 후보 측에 대해서 또 문 대통령 측에 대해서 간섭하려 든다 해서 너희들이 뭔데 우리 후보나 대통령한테 간섭하러 드느냐고 해서 이제 그 좌파 매체도 이 자식도 식은방이 늘었네 하면서 손봐야 될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걸리면 걸리는 대로 다 달라들어서 손을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민노총까지 지금 손봐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조선일보가 민노총이 이렇게 청와대 비서관을 비판했다 해서 이 문바들이 민노총을 욕하는 것을 다시 비판하는 이런 우스운 구경을 언제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기자들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신율 교수는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이죠.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니까 정치학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문재인은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서 사람 얼굴을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 또 그가 공약한 것은 대부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말도 했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나라도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편가르기에 능하다는 친노 친문들의 편견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문 대통령이 깨줬으면 좋겠다.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못한다. 수업 시간이니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요, 사람 잘 못 알아보는 거 있을 수 있죠. 저도 사람은 잘 못 알아볼 때도 많아요. 여러 사람 만날 때는 한참 지나서 누구더라라고 기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신 교수가 이야기한 것은 일상적인 형태의 문재인 후보에게 주어지는 비판이나 또 한국의 정치의 사실상 본질을 이야기한 수준이고, 마지막은 그렇지만은 애국적 관점에서 잘 되기를 바랬다면 이 별 문제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수강생들이 이와 같은 발언에 난색을 표하면서 자, 편향적으로 느꼈다면서
유독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문파가 극성이다. 문재인이 된다고 나라가 바뀔 것 같냐라는 발언이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이 부분을 외부의 SNS 등으로 알리고 언론사에 제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매체에 보도가 됐습니다. 신 교수는 절대 비난이나 비방의 목적에서 한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문 대통령이 사람을 잘 못 알아본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서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기자들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 했는데, 자, 이 학생이요, 한마디로 교수의 강의 중에 정치학이니까 다음 전날 선거가 있었고 새 대통령이 뽑혔으니까 당연히 정치학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글을 적어 가지고 언론에 제보를 한다면 이게 중국의 문화혁명 때 홍위병하고 뭐가 달랐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YTN 노조가 또 나섰습니다. 자, 신율이 YTN에서 시사탕탕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신율의 출발 새아침도 하고 있고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YTN 노조가 들고 일어나서 이 신율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인 이름을 프로그램 제목에 내걸고 진행하는 비중 있는 인물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술 더 떠서 12일에는 방송 출연 중에 신 교수가 한 발언에도 문제가 있었다면서 대선 개표 방송 당시 문 대통령의 득표율에 대해서 너무 작게 나왔다라고 폄하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해사로 보고 이 신율 이 교수를 잘라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뿐만 아니라요, 구학서 신세계 고문이, 이분은 기업인입니다. 71살 먹은 이하여대 특강에서 현 정부와 촛불 집회를 우매하다고 비난해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러는데요. 이하여대 경영대의 경영정책 수업 특강에서 촛불로 바뀐 정권은 우매한 민중이 이끄는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400년 전에 우매한 군중에 의해 이끌어지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플라톤의 철인 정치를 이야기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현 정권을 비난했는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현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번복하려고 하는데 국민성의 문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구설수에도 올랐는데요. 구고문은 낮에 여자들끼리 골프장을 다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호텔 레스토랑에도 여자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구고문의 막말이 이어지자 현장에 있던 학생들 대부분이 수업을 거부하며 강의실을 빠져나가서 특강은 빨리 종료됐다고 하는데요. 이 구고문은 이하여대 경영대 최고 경영자 과정 겸임 교수로 10년이 넘게 특강을 해왔다는데, 학교에서는 구고문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앞으로 강연을 요청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삼성그룹에 입사해서 제일모직에 있다가 신세계 경영지원실로 옮겼고, 옛날엔 다 같은 회사였으니까요. 99년에 신세계 대표이사를 거쳐 전문 경영인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2009년에 신세계그룹 회장까지도 오르는 셀러리맨의 신하였다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윤리경영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해온 전문가다 이렇게 꼽히는데요. 이분의 말 중에서 듣기에 따라서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자, 이런 식으로 대학의 강의 내용을 언론에 제보까지 하는 부분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 강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첫째, 학생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교에 있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교수의 강의가 편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곧바로 대외적으로 언론에 알려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요, 저는 이게 문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베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보수에도 이건 못지않은 빠돌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전반적인 국민들의 정치의식이나 사회의식이 퇴행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퇴행적이 되고 젊은 친구들도 가면 갈수록 퇴행적이 됩니다. 교수가 그 강의를 하면요, 제보하고 학교에 따질 정도로 용기가 있는 학생이었다면 그 앞에서, 교수 앞에서 일어나서 교수님 그 발언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편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이 되어지는 풍토가 되어야 되고요. 교수도 잘못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내가 이것은 잠깐 이렇게 과도한 발언을 했다, 그건 취소할게,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가야지 이게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 대학의 교수들의 강의 내용을 전부 학생들이 모니터해서 언론에 제보한다고 하면 하루에 수백, 수천 건이 제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 빼고 이야기합시다. 정교조 교사들이나 학교 강단에서 어린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수업을 하는 교사들이 저지르고 있는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문제 삼아서 그 사람을 한마디로 처벌한다면 그 또한 하루에 수백 건 이상의 말들이 난무했을 거고, 탄핵을 TV에서 국회 탄핵을 중계하고 그것을 학생들이 박수를 치게 하는 거, 탄핵 자체는 저도 찬성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옳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치 편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특정한 정치 세력이나 정파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고 비판하는 것만 문제 삼으면서 그것을 집단적으로 이지매하려고 하는 풍토 속에서 도대체 대학의 권위는 어디로 가버렸고 사제간의 정은 어디로 가버렸고 이것이 옳은 것이냐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선동에 앞장서 마지 않았던 일종의 선동의 투사 역할을 해왔던 진보 좌파 언론에 대해서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몰려가서 난도질을 하는 이 형태들. 근데 이것이 이념의 문제만으로는 저는 절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파들만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지난번 탄핵 과정에서 박바들한테서도 제가 그 모습을 봤고, 일베 같은 우파 사이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들, 정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자면 수도 없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 문화가요, 정오의 바탕을 두고 얄팍한 단편적 지식으로 몰려다니면서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난도질을 하는 이런 형태가 지속된다면요, 그래서 대중들은 옳고 그른 것을 파악하기보다는 다수의 대중이 끌고 다니는 방향에 휩쓸려서 끌고 다니면서 사회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판단력 상실의 경지까지 지금 가고 있고,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60, 70 살았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발전이 돼야 될 건데 그 패들에 쏠려서 이성을 상실합니다. 젊은 20대, 10대든 또 그 패들에 쏠려서 이성을 상실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3, 4, 50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전 국민이 미쳐서 빠돌이가 되어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한마디로 빠돌이 전성시대, 빠돌이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반성을 하고 각성을 해야 됩니다.